자, 이어서 1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ABC가 이제 0이 아닌 어떤 실수고요. 2A 거듭제곱과 3B의 거듭제곱, 6C의 거듭제곱이 서로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등호가 두 개가 들어갔을 때는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한번 표기를 해볼 건데, 2A 제곱과 3B의 제곱과 6C의 거듭제곱이 이제 K라고 놓는 거죠.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기를 하면, 자, 2라는 숫자는 K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A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이라는 거는 B분의 1이 되겠죠. 6은 K의 C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센스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거는 2고 3이고 여기는 6이 표기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A, B라는 어떤 값이 주어져 있고 그걸 이용해서 C라는 값을 표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A, B하고 C하고의 관계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지금 한번 곱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A,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서로 곱하게 되면은 A분의 1 더하기, 자, B분의 1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쪽은 곱하게 되니까 K의 C분의 1을 얻겠죠. 그래서 이제 지수 쪽만 이제 비교를 하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자, 이렇게 C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역수를 취해봐도 되겠지만 일단 통분을 먼저 해서 A, B는 A 더하기 B가, 자, 여기 C분의 1, 여기에서 역수를 취해서 C라는 값이 결국은 A 더하기 B분의 AB라는 사실을 알았죠. 자, 우리 이제 요것만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아직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지 않은 애가 하나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요 값을 아직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을 한번 전개를 해볼 건데, A와 B를 곱해서 AB와 마이너스 4에 A 더하기 B를 얻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16이 나오는데, 요게 또 16이 있네요. 따라서 AB라는 값이 4 곱하기 A 더하기 B라는 값을 위의 식에서 얻을 수 있었겠지. 자, 그럼 이제 뭐 답이 나왔죠. C는 A 더하기 B분의, 자, AB 대신에 4 곱하기 A 더하기 B를 써주면 요 값이 지워지면서 4가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C의 값은 4다를 얻는, 뭐 이런 문제였는데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일단 이제 A하고 B하고 C하고 모두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더한 값은 A 더하기 B 값을 지우는 데는 좀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를 해결하는 과정은, 그죠? 쭉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119번 문제. 자, 이제 이게 평가원 기출문제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얘가 주어진 조건은 이제 잘 봐야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활용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가운데 있는 식이라고 얘기했죠. 요즘에도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식 자체가 이제 주어져 있으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것만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얘가 있잖아요. 뭐 읽어봐야죠. 근데 쭉 위에 읽을 것까지는 없고, 얘가 이제 V가 의미하는 건 뭔지 보니까 풍속이네요. 풍속.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H라는 건 이제 지면으로부터 높이래요. 높이. 자, 그리고 이제 K라는 애는 상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는지 이제 밑에 쪽을 봐야 되는데, A 지역하고 B 지역하고 각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 지역이 있는데 지면으로부터 12하고 36에서의 높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V1하고 H1하고 H2 두 개의 높이가 있는데, 여기 쪽에 또 보니까 H1이 H2보다 작다라고 써져 있죠. 그럼 이제 A 지역에 H1에 해당하는 건 12고 H2에 해당하는 애는 36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고요. 풍속이 각각 2와 8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V1은 2고 그 다음에 V2는 8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때 B 지역도 한번 적어볼게요. B 지역. 자,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10m H1이 10일 때, 그리고 H2가 자 90일 때, 각각의 풍속을 각각 V1이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V2는 B다. 이렇게 나왔어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보니까 A분의 B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리고 또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안정도 계수라고 하는 이 상수가 K가 서로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A 지역에서는 K 빼고 다 나왔기 때문에 이 A 지역에서 K 값을 뽑을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려놓고서 뭐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것 같아.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대로 그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V2는 뭐냐 봤더니 8이고요. 그 다음에 V1은 뭐냐 봤더니 2고요. 자, 그 다음에 H1은 뭐냐 봤더니 12, 36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K분의 2야. 자, 물론 이제 K 값을 여기서 바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정리해 보니까 4는 3의 2-K분의 2입니다. 라고 요 값을 얻었고, 얘를 이제 로그를 이용해서도 사실 이제 표기할 수 있긴 하지만, 그죠?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K가 실제로 어느 식이 필요한지 모르니까 더 여기서 이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제 얘를 이제 보자고, 얘를. 그럼 그대로 넣어볼 건데, 자, 여기서 잘 보면 A분의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B고 얘가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A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V1을 양변을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A분의 B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A분의 B는 H1분의, H1은 뭐냐면 10이고, H2는 뭐냐면 90이고, 자, 이렇게 돼 있고, 2-K분의 2는 동일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보니까 요 값이 또 3으로 나오네. 9죠, 9. 요 10하고 90을 또 지워보니까 9가 나오죠, 9가. 9에 2-K분의 2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네. 3의 제곱에, 자, 2-K분의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또 이렇게 쓸 수 있네. 자, 어떻게 쓸까? 3의 2-K분의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위에 쪽에 구해놓은 요식 자체를 그대로 이쪽에 대입을 해주면 16이라는 값을 얻고, 따라서 답이 A분의 B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6으로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죠?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일단 식이 길어지면 괜히 겁이 나요. 괜히. 근데 괜히 겁먹을 필요 없고, 그죠? 그냥 차분차분히 푼다면 얘는 문제 아무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120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이 제곱근 관련된 얘기가 한번 나왔네요. 그죠? 자, x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n제곱근 중, 이렇게 나왔습니다. x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죠? 요거 한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자, x의 n제곱근 a가 나왔을 때, 그죠? 이때 이 실수, x의 실수의 근의 개수는, 자, 어떻게 나눕니까? n이 짝수인 경우하고 n이 홀수인 경우로 구분이 되죠. 이 상태에서 a 값이 0보다 큰 경우, a가 0이 되는 경우, a가 0보다 작은 거에 의해서 x의 실근의 개수가 나오는데, a가 0보다 크면서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이제 n제곱근 a라는 근하고 마이너스 n제곱근 a라는 근으로, 자,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발생하죠. 2개가. 그 다음에 a가 0인 경우에는 0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얘의 근의 개수는 1개가 발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에는 이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때의 실근의 개수는 0개가 나온다. 그죠? 앞에 쪽에 다 한 내용입니다. n제곱근이 홀수이면서 a 값이 만약에 양수가 나온 경우에는 그냥 n제곱근 a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0이고 n제곱근 a가 그대로 나오면서 이때의 근의 개수는 각각이 하나 나온다 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죠? 앞에 쪽에서 열심히 배웠고,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대로 응용해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x야 라고 했으니까 fnx가 의미하는 건 근의 개수고요. 요 밑에 보이는 이 작은 값이, 그죠? 작은 값이 n 값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값이 n 값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맞죠? 자, 그리고 요 값을 이제 볼 건데, 이 x 값에 해당하는 요 안에 있는 값이죠. 요 안에 있는 값. 따라서 요 안에 있는 값을 먼저 해결해 볼 건데, f 세제곱근에, 자, 마이너스 1의 5제곱은 뭐 당연히 5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이제 f의 3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 말을 이제 그대로 위에 거 넘겨보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이렇게 나왔죠.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의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애는, 자, 얘는 홀수인 경우에는 양수값, 음수값, a의 양수, 음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1개가 나오죠. 맞죠? 뭐 어렵지 않네. 그 다음에
4제곱근에 해당하는 거고, 뭐 이제 여기 세제곱근 쓰고 마이너스 8분의 27. 자, 요 값은 안에 있는 애가, 자,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의 거듭제곱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그대로 튀어나오는군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4제곱근 중 근의 개수를 구하죠. 자, 4번 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얘는 근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F5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4제곱이죠. 자, 뭐 계산해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부호니까, 그죠? 마이너스 부호는 4제곱을 하게 되면 사라지면서 81분의 1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81분의 1의 5제곱근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니까 양수가 나왔든 음수가 나왔든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가 나온다 해서 실제로 얘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2. 그죠? 되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조금 이제 기호적으로 좀 새로운 거를 정의를 주고 여러분한테 이제 생각하게끔 나오는 거라서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1번이죠. 자, 이것도 뭐 앞에 쪽에서 나왔던 이제 곱셈 공식을 열심히 이용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왔어요.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한 번만 다시 적어볼까요? 혹시 까먹은 친구가 있을까봐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에서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이때 합은 다 더하내죠. 알파, 베타, 감마는 차례대로 보는데 a분의 b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두 개의 곱 첫 번째 거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하죠. 알파, 베타 짝을 찾아요.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럼 차례대로 가니까 a분의 c인데 부호는 항상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교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맨 마지막에 곱하기는 다 곱하는 거죠. 그럼 부호가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a분의 d다. 자, 요걸 얻을 수 있고요. 자, 얘를 이용을 해서 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2의 세계근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요. 자, x제곱의 개수가 0이니까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하내는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곱하내는 마이너스 22가 나온다. 요거를 이제 찾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제곱 관련된 공식이 있는데 얘도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을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로 표기하고 더하기 3abc로 썼던 3알파 베타 감마 나왔던 이 공식이 있었죠.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더하내가 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 안에 들어가는 뭐 요런 값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얘는 다 사라질 거라고. 0으로. 따라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은 3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며 마이너스 66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넣어볼 건데 세제곱근에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66을 써주시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를 얻고 마이너스 64는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자체도 앞에서 배웠던 공식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122번. 요게 조금 문제가 좀 그죠?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자연수 K가 나와 있고요. K는 자연수구나.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K는 자연수고, 그 다음에 다음의 값에 이 값의 양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뒤에 건 모르겠고 요걸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6의 뭐 7제곱은 그대로 써주시고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8의 마이너스 2제곱도 이렇게 그죠? 각각이 분배돼서 3의 마이너스 2K 거듭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나누기는 이제 곱하기로 바꿔주면 역수가 되니까 48의 4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요거를 좀 바꿔봤더니 얘는 이제 모조리 다 3의 거듭제곱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36을 먼저 보면 36은 6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3의 제곱이야. 이렇게 먼저 써서 자 얘는 2의 제곱과 3의 제곱에 7제곱이야. 얘를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8 같은 경우에 2의 세제곱이니까 바로 2의 마이너스 6제곱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3은 뭐 그대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2k 거듭제곱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48인데 48은 16 곱하기 3이죠? 16 곱하기 3 이렇게 그죠?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요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지워보고 뭐 얘는 좁을 것 같아서 필요 없는 내용을 좀 지우자고요. 그죠? 자, 그러면 계속 풀어보는데 얘를 정리해야죠. 2의 14제곱 3의 그죠? 14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6제곱 3의 마이너스 2k제곱 곱하기 2의 16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니 2의 거듭제곱은 몇 개 있어요? 12에 20, 28인가요? 28, 22, 36인가요? 몇 개 있는 거야? 2가 어딨어? 여기 있죠, 여기 24개 있네. 24 거듭제곱 써주시고 그 다음에 3은 18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 계속 읽어보면 이 값에 지금 제 문제가 뭐냐면 요 앞에 맨 처음에 읽은 거야. 요 값의 뭐라고 써있어요? 요 값의 양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했으니 결국은 n제곱근 2의 24 거듭제곱 3의 18 마이너스 2k 거듭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바꿔보면 2의 n분의 24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n분의 18 마이너스 2k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있는데 이 값이 자연수가 됐대요. 이 값이 또 자연수가 나왔대요. 근데 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가 총 몇 개 있냐면 여기서 n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은 이제 자연수가 됐다는 얘기는 2의 거듭제곱하고 3의 거듭제곱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앞에 쪽에 n분의 24를 보잖아요. 그러면 n값이 될 수 있는 애가 n이 될 수 있는 애는 24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24의 약수는 1부터 시작해서 2, 3, 4,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6, 8, 12, 24 이렇게 나오나요? 맞나? 빼먹은 거 있냐? 없죠? 없는 것 같은데? 8개? 그죠? 빼먹지 않았겠죠? 1, 2, 3, 4, 6, 8, 12, 24 그죠? 이렇게 되겠어. 근데 이제 보니까 n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는 지워질 것 같고요. 요 값 1은 이제 제거가 돼야 되고 약수가 되는 건 요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딱 이 뒤에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n값이 될 수 있는 거의 개수를 보니까 2, 3, 4, 6, 8, 12, 24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있는 거죠. 7개가. 근데 3개래. 근데 3개래.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분명히 요 값 3분의 n분의 18-2k에 의해서 18-2k에 의해서 n의 값이 걸러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는지 k 값을 차례대로 넣어볼 건데 k가 될 수 있는 값은 이제 자연수기 때문에 1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껏 해봐야 9까지도 못 갈 것 같고요. 9. 요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이제 한번 k 값을 기준점으로 선생님 한번 하나씩 차분히 적어 볼 건데 k 값이 만약에 자연수니까 0은 아닐 거고 1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k가 1이면 얘가 이제 n분의 16이 된다는 거죠. n분의 16. 그러면 n의 값이 될 수 있는 애는 16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16의 약수. 그러면 1은 있을 거고 2가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 1, 2,
4, 8, 16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통 부분을 보면은 2, 4, 8이 공통 부분을 보이고 이때 n의 개수가 전부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이 3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니까 K값이 1일 때 되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K값이 2가 됐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2가 되면은 n분의 2만큼 빼주게 되면 14가 되겠죠? 그러면 14의 약수의 개수를 써볼 건데, 자, 이제 사실상 이제 좀 하다 보니까 24의 약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n분의 14에 의해서 여기 K 값이 빠져서 나오는 이 값이 약수의 공통 약수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8에 248, 248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48의 공통 부분을 해야 되니까 8의 약수가 나오는 부분들이 등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제 뭐 그거는 생각이 드는 거고 한번 써볼게요. 좀 더 써보자고. 1, 2, 그 다음에 뭐 2, 7에 14, 14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는 이제 세 개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공통 부분이. 그럼 얘는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K가 3일 때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n분의 6 빠지니까 12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12는 12의 약수, n이 12의 약수가 되잖아요. 1, 2, 3, 4, 그 다음에 6, 뭐 12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공통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2, 3, 4, 6, 4개가 되는 거죠. 공통 부분이 4개. 그럼 얘도 안 되겠네. 그지? 3개가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K가 4일 때를 보겠습니다. 4, 이제 n이 10입니다. 10. 10은 뭐 해볼 것도 없는데 1, 2, 50, 뭐 공통 부분이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K가 5일 때를 한번 볼까요? 5일 때 5를 빼면 n분의 8. 그럼 얘는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면 1, 2, 4, 8 이렇게 있으면 248이라는 공통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래서 K가 5일 때를 하나 건졌어, 지금. 자, 계속 한번 써봅니다. K가 6일 때를 볼까요? 그럼 n분의 6이죠. n분의 6이 되면 n값은 1, 2, 3, 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6이 2, 3, 6이라는 공통 부분이 보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상 끝난 것 같은데 몇 가지 더 해볼까요? 뭐 여기까지 썼는데 뭐 그죠? 뭐 금방 하니까 얘는 1, 2, 4죠. 1, 2, 4. 근데 1은 공통 부분이 아니니까 그죠? 얘는 안 나오겠지. 그럼 이제 이걸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숫자가 더 작아지니까 이 밑에는 이제 나오지 않을 거겠죠. 따라서 이제 K 값이 될 수 있는 애는 1과 5와 6이니까 다 더하라고 했죠. 12라는 1과 5와 6?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나? 1과 5와 6 맞네요. 그래서 12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계속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번이죠? 자, 122번 했고 우리가 123번 할 차례네요. 123번. 이 앞에 했던 거랑 또 이것도 좀 유사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4의 제곱근 3, 4제곱근 3의 제곱근 중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4의 제곱근 3이 나오는 x값 중 양수인 것을 a라고 하자. 그럼 a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8제곱근 3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7제곱해서 루트 3이 나오는 것 중 실수인 것을 b라고 하자. 그럼 b는 14제곱근 3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a분의 b의 n제곱이 나왔으니까 a분의 b분의 a죠. b분의 a를 먼저 해야 되니까 3의 8분의 1 거듭제곱 곱하기 얘는 이제 역수를 취했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1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를 이제 빨리 통분해서 봐야 되는데 통분하면 뭐 나오냐? 56 되나? 56? 56분의 7, 8에 56 마이너스 4 나오면서 56분의 3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써보면 b분의 a가 3의 56분의 3이고 얘의 n제곱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3의 56분의
3n이 그죠? 100보다 크게 되는 큰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100보다 큰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3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고 자연수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3의 거듭제곱 중에서 언제부터 100보다 커지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3의 4제곱이요. 81이 되는 거고 그죠? 3의 5제곱을 해야 100보다 커진다는 사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3의 6제곱은 729인가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올 거니까 뭐 이제 사실 이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보다 커지려면 적어도 이제 5보다는 커지는 거고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당연히 5가 되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근데 56분의 3분의 n이 자 3의 5제곱이 된다고 놓고 보니까 자 여기 위에 보는 이 3으로 분명히 얘를 나눠줄 건데 그렇게 되면은 n 값 자체가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자연수라는 사실에 이제 모순이 되는 거고 그러면 3의 다음 숫자 작은 거니까 차례대로 보자 이거야. 3의 6제곱을 봅니다. 6제곱. 그러면 아 얘는 약분이 되니까 자 그럼 결국은 이제 3n이 6 곱하기 56이 되는 거고 3이 약분이 되죠. n은 약분이 됩니다. 2 곱하기 56이 될 거고 그래서 따라서 112라는 답을 얻게 되네. 그죠? 그래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제일 작은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제 제곱근 관련된 것도 이제 아주 간단한 건데 얘를 이제 표기를 해서 이거 찾는 것 자체를 지금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부분은 이제 C단계 말고 앞에 쪽에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부분은 여기에서 100보다 큰 자연수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보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어떤 특정한 정수론을 이용을 해서 푸는 것보다는 대입을 통해서 추론하는 게 좋아요. 이제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값. 얘 일반의 규칙성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124번인데 이 124번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잘 보게 되면요. A의 3분의 2 거듭제곱하고 B의 3분의 2 거듭제곱을 줬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값들이 보면은 뭔가가 좀 희한합니다. 자, 봐봐요. 3분의 2 거듭제곱이 있는데 그냥 A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으로 그냥 A의 3분의 2 거듭제곱하고 B의 3분의 1의 거듭제곱을 뭔가 세제곱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은 세제곱을 했을 때 이 값을 곱하고 제곱한 값, 그죠? 제곱하고 곱한 값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3제곱을 해보면 세제곱을 해보면 A가 나올 거고 3 곱하기 A의 3분의 2 곱하기 B의 3분의 2 1이죠. 3분의 1 3분의 1 하고 더하기 3A 3분의 1 B 3분의 2 여기 나올 거고 더하기 B가 나오겠죠. 그죠? 혹시 근데 여기 뒤에 지금 보면은 빼기가 있으니까 자 3분의 1 거듭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의 세제곱 그죠? 요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A의 자 부호만 이제 잘 보면 되니까 여기는 빼기 3의 A의 3분의 2의 B의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더하기에 A의 3분의 1에 B의 3분의 2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X 플러스 Y가 뭐가 나오는지 보는데 X 플러스 Y는 A 더하기 3A 3분의 1 B 3분의 2 더하기 자 B는 뒤로 넘기고 3A 3분의 2 B 3분의 1 더하기 B가 나오니까 결국은 X 더하기 Y가 A의 3분의 1 거듭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 거듭제곱의 세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겠고요. X 빼기 Y도 구해야 되니까 빼보면 자 빼보니까 A의 더하기 3의 A의 3분의 1에 B의 3분의 2 거듭제곱에 뺐으니까 3의 A 3분의 2에 B의 3분의 1 거듭제곱에 빼기 B가 나오니까 사실상 이 값이 A의 3분의 1 거듭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의 거듭제곱의 세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면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양변을,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양변에 3분의 2 거듭제곱을 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3분의 2 거듭제곱을 한 거니까 3분의 2 거듭제곱을 써보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A의 3분의 1 거듭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 거듭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A의 3분의 1 거듭제곱 빼기 B의 3분의 1 거듭제곱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정리. 얘가 A의 3분의 2 거듭제곱 더하기 2배의 3분의 1, 3분의 1. 자, 더하기 B의 3분의 2. 자, 이건 별거 없지? 자, 똑같이 생겼겠지? 마이너스 2의 A의 3분의 1, B의 3분의 1.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어느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이 소거가 되는군요. 그래서 남는 애만 잘 써보니까, 자, 결국은 2배의 A의 3분의 2 더하기 B의 3분의 2가 나올 거고요. 자, 위에 쪽에서 보면 요걸 또 좋네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꿔보니까 답이 4 이렇게 나오네. 그치?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25번 문제를 볼 건데, 뭐 이 값도 한번 꾸준히 한번 볼 건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등호가 좀 많이 나왔을 때는, 그죠?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게 좋으니까, A의 P분의 1이 8이니까, 자, 8의 P제곱이 A야. 요걸 먼저 써보고요. 자, 똑같은 원리로 B의 Q분의 2가 8이니까, 그죠? 8의 2분의 Q 거듭제곱이 B야. 얘를 적고요.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죠. R분의 3이 8이야. 8의 3분의 R이 자 C야. 이거 얻습니다. 근데 이거 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뭐 2의 R제곱은 C야. 이렇게 놓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밑값을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나중에 계산해야 되는 부분 나중에 봐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제 보면 A하고 B하고 C를 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 B, C를 곱하면 얘네들을 차례대로 곱하니까 지수끼리는 더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더하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요거의 세제곱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거듭제곱. 자, 3분의 1 거듭제곱. 한 게 1024죠. 1024. 자, 1024는 2의 10제곱이 될 거야. 자,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2의 P 더하기 2분의 Q 더하기 3분의 R 자체가 2의 10제곱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P 더하기 2분의 Q 더하기 3분의 R이 자 10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뽑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6을 곱해보면요. 6P 더하기 3Q 더하기 그죠? 2R은 자, 6 곱했죠? 60이에요. 라는 요 식을 구하는데 요게 이제 핵심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건 이제부터는 뭐 지수보다는 약간 부정방정식 문제인데 미지수에 비해서 식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PQR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연수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PQR이 자연수. 그리고 뭘 구하는 거냐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값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요 P값 자체가 6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P가 커질수록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는 Q가 커질수록 좋겠죠. 그죠? 그때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기준점을 뭘로 보냐면 P를 기준점으로 P에 넣어줄 수 있는 제일 큰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10을 먼저 한번 넣을 수 있겠죠. 뭐 10보다 커지면 60을 넘어가고 그럼 두 개가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말이 안 되겠지. 그러면 3Q 더하기 2R이 등장을 하는데 요 값이 0이 돼요. 근데 PQR 자체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그러한 값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이제 P값을 좀 낮춰봐야지. 10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 P값을 9로 한번 낮춰봤어요. 그죠? 9로 낮춰보니까 3Q 더하기 2R이 6, 9, 54 하니까 6이 나오겠죠. 6. 그럼 요 값은 Q값이 2를 넣으면 되는데 그럼 R은 0이니까 안 될 거고 Q값이 적어도 1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2R이 3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R이 자연수라는 사실에 또 마찬가지로 모순점을 발견을 합니다. 자, 그러면 P값이 8이 될 때까지 내려가 봤어요. 그러면 3Q 더하기 2R은 그죠? 1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Q값이 될 수 있는 애는 뭐 1부터 뭐 자연스럽게 있겠지만 얘도 제일 큰 수를 봐야 되니까 4를 넣으면 12고 R은 0이 되니까 안 될 거고 그러면 3을 한번 넣어보겠네. 그러면 2R은 또 마찬가지로 3이 나오니까 또 모순이고 그죠? 자연수라는 사실의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Q를 또 낮춰봐야 되겠네. Q도 클수록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작아지잖아요. 그죠?
Q에 2를 넣어주면 2R이 6이니까 6이 나오면서 R 값이 3이라는 값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 값보다, 그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 값을 7로 맞춘다든지 밑으로 더 내려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P가 8이고, Q가 2고, R이 3이 되는 순간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최소값이 나온다는 사실을 안다고요. 자연수죠, 자연수. 13. 따라서 답은 13.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지수 부분에 이제 C단계까지 마무리를 졌는데, 이제 다음에는 로그 C단계를 한번 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르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모르는 거 좀 계속 들었다면은 꼭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그죠?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